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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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직업방송 사랑해요. 네,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자 라이프스쿨의 이재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모성 보호도 양극화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노동 시장이 양극화가 진짜 되고 있는데 이 모성이라고 하는 절대 가치에 대한 것도 양극화가 되는 부분이 갑자기 슬펐습니다. 네. 그래요. 네, 나날이 우리 대표님의 연기력은 상승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분의 전문가 여러분 잘 아시죠? 유다영 노무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그 양극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에서는 사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없을 때 이 사람의 자리를 채워줄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좋은 의도로 시작하는 거지만 이 제도가 실시됐을 때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에서는 오히려 정말 면접에서 언제 아기 날 거냐, 뭐 아기 날 계획이 있냐 이런 것까지도 좀 다시 물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채용 자체를 좀 안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들면서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제도의 문제도 있지만 일하는 문화 자체를 전반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참 답이 없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어느 순간부터는 저희 오프닝과 관련된 오프닝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저도 더 책임감을 갖고 정말 중요한 문제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요. 자, 이 두 분과 함께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경력단절과 관련된 사연 좀 해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분께서 어떤 사연을 보내주셨는지 우선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9에 5살 아이를 둔 서울 거주 여성입니다. 뮤지컬 배우가 꿈이어서 예술대학에 진학해서 춤을 전공했는데요. 일찍 결혼을 하고 현재는 한 아이의 엄마로 살고 있습니다. 결혼을 한 것은 참 잘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육아에만 매몰돼 살아가는 것은 너무 답답하고 또 힘든 감정을 느끼게 해서 일을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 학력과 전공을 고려했을 때 취업할 수 있는 곳이 너무 없고 저의 자격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겨우 보험 판매 영업사원과 정수기 코드 지원 관련 정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업직으로 지원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간 활용을 저중점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이고요. 또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저의 기질과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특별한 경력 없이 영업직을 수행하려다 보니 겁도 좀 나고요. 또 앞으로 장기 경력 비전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직무에 대한 특징과 지금 저에게 필요한 정보나 조언 등 전반적인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파이팅을 외쳐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감각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일단 잘 정해놓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께는 또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실 예정인가요? 이제 MC님이 여기 자리에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분석이 너무 뛰어나서. 저 잘한 건가요, 지금? 네, 맞아요. 되게 핵심적인 거 잘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사실 오늘 소개를 해주신 이 직무 자체가 사실 많은 여성들이 다시 일을 하려고 할 때 뭐 나만의 뛰어난 역량이나 스킬이 구비되지 않았을 때 많이 생각하는 그런 직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실제로 예전에 이제 베이비시터 분께서 저희 얘기 봐주실 때 베이비시터 그만둔다고 하시면서 네네. 알아보고 있는 그 직무가 이 정수기 코디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네. 이유가 이제 이렇게 너무 뭐라 그럴까요? 세일즈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고 더불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네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일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쪽에 관심이 많구나 여성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약간 진입장벽이 높지 않다고 많은 이렇게 여성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좀 몰리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뭐 학력이나 전공 같은 거 많이 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나 상대적으로 좀 연봉이 높은 경우들이 많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여성분도
전에 이제 뮤지컬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쪽으로 내가 역량이나 스킬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제일 먼저 이 직무 좀 생각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례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그러나 내가 요 영업 직무를 토대로 또 다른 것, 장기적인 비전도 계속 좀 생각하시면서 중간 다리로 이 직무를 네. 생각하시는 것 같은 이게 또 이분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런 특징에 따른 전략은 저희가 잠시 후에 보다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분의 상황을 좀 더 잘 파악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이분께서 일단 원하는 직종은 현재는 이제 보험 판매나 아니면 뭐 정수기 코디 쪽이라고 하셨는데 이 노무사님께서는 이 관련 직무 분석 어떻게 하셨는지요? 먼저 이제 보험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험 판매 영역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회사나 개인에게 자동차, 화재, 생명, 재산과 관련한 이제 보험을 판매를 하는 거죠. 네, 예전에는 개인 위주로 판매가 많았다면 요즘은 네. 기업에 대한 판매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보험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런 손해나 이런 것들에 대비한 것들뿐만 아니라 네. 금융상품까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재무와 관련한 좀 그 전문성을 조금 더 키우신다면 좀 더 전문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네네. 이 보험 판매를 하는 것도 한 회사에 소속돼서 그 회사 상품만 파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요즘 보험 중개인이라 그래가지고 여러 회사의 상품을 비교해서 이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을 이제 들게 해주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판매가 좀 많이 좀 증가하는 추세인 이유는 금융 상품으로도 좀 활용할 수 있고 여기가 그 수수료가 굉장히 높은 이제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영업 직무라고 하면 사실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이유는 네. 이 사람의 학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성과와 직결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회가 더 넓은 네,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보험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요, 보험 설계사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생명 쪽이 있고 손해 쪽이 있어요. 근데 손해는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생명 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설계사 시험을 먼저 보시고 업력이 어느 정도 쌓인 다음에 이제 손해 쪽을 시험을 보는 걸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요즘 보험 관련해서 안 좋은 뉴스가 터지게 되면 불안전 판매에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꼼꼼하게 하셔야 되는 필요가 있고 법률적인 지식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관련된 전문 지식이 많이 요구되고 있긴 합니다만 이분의 성격에 그리고 이분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이런 업을 하게 된다면 굉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자, 그래서 대표님께 또 여쭤볼게요. 이런 보험 영업을 준비할 때 꼭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직무 역량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보험이 산업에 따라서도 또 요구되는 역량이 되게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네네. 이제 공통 역량 중에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회복 탄력성하고 분석력을 좀 갖추는 게 꼭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그 영업이라고 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세일즈를 잘 하는 것, 그러니까 설득하는 것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네네. 사실은 설득을 정말 잘하려면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만나는 그 고객의 특성 그리고 어떤 포인트를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어떤 것이 간지러운가 이것이 되게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네네. 합리적으로 잘 분석이 돼야지 거기에 맞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사실 어떤 고객을 만날 때 그 고객이 나한테 막 시간을 물 쓰듯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되게 제한된 그쵸. 시간. 텔레마케팅 같은 정말 30초 안에 쇼부가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 네, 거죠. 승부가 네, 승부가 나야 되죠. 그쵸. 네네. 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네.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잘 분석된 말들을 해줘야 되는 그런 네. 부분들이 필요가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 분석력에 대한 얘기 좀 해드리고 싶고요. 이거 좀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상황이라면 난 어떤 얘기로 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거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회복 탄력성. 이 좀 새롭게 만들어진 말이기도 한데 네네. 이거를 이제 극복성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이 능력이 정말 제일 많이 필요한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네. 여기저기서 막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네네. 원래 이렇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 잘 쓰지 않았는데 김주환 씨가 이제 네네. 가지고 온 거예요, 번역에서. 사실은 탄력성 아니 극복하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네. 자존감하고도 막 연결된다 그래서 많이 그러는데요. 사실 영업을 하다 보면은 내가 아무리 공을 들이고 자신감 있게 분석력을 활용해서 잘했어도 생각만큼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걸 빨리 털고 또 다시 이것이 하나의 나에게 경험이 돼서 잘할 수 있어. 응원하고 또 도전할 수 있는 힘으로 이거를 승화시켜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영업에 지치고 우울감이 생기고 열등감, 패배감 이렇게 해서 정말 힘든 일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회복 탄력성 저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그때그때 성과에 익숙해지고 또 아무렇지 않아질 수 있는 힘 저는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영업이 약간 또 세분화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오프라인 영업에 대한 얘기고 네. 또 TMR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전화로 하는 그런 영업 있잖아요. 이것만 이제 전담으로 뽑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그 이제 직접적으로 발로 뛰어다니고 사람을 안 만나도 되는 부분이 있죠. DB가 네. 다 있고. 네네. 근데 요즘은 스팸 번호 뜨고 막 이러니까 안 받고 안 받죠. 그 설득을 할 수 있는 네. 분석을 한 거를 쓸 수 있는 시간조차가 기회조차. 없는 경우들이 네.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온라인 영업이 많이 여성들한테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네. 우리 그거 블로그나 카페 이런 거 보면은 거기에 뭐 관심 있으시면 문의 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 설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정말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내 내용을 보고 문의를 줄까. 그래서 요즘은 온라인 마케팅도 여성들한테 굉장히 조금 핫한 영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정도라면 저희가 보험 쪽 영업 판매직으로 드릴 수 있는 설명은 거의 다 드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께서 또 원하는 쪽이 하나 더 있지 않았습니까? 정수기 코디입니다. 근데 이 정수기 코디 직무는 언뜻 보면은 이제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영업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비슷할 수 있겠지만 하는 일은 많이 다를 것 같거든요.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만 봐도. 예, 그리고 저는 결정적으로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은 다 남자분들밖에 없었어요. 코디분이.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여성분들이 좀 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이분의 입장에서는 뭐 또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여성이라는 자체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노무사님 어떻게 보시는지. 여자분들이 훨씬 많은데. 그래요? 저희 집에만 유달리 남자분들이 오는 건가요? 좋으신데. 아니에요. 아니 이런 세심한 게 필요한 직업은 확실히 약간 여성분들이 오셔갖고 잘 닦아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네, 이런 네. 분위기가 더 좀 뭔가 믿음직스러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요. 지금 뭐 얘기하신 것처럼 정수기 코디 직무는 이제 뭐 비슷한 게 뭐 그 뭐지? 공기청정기라든지 비데라든지 뭐 이런 맞아요. 그러니까 생활용품에 대한 코디 직무가 있고요. 다 비슷한데 일단은 이제 뭐 그 제품에 대해서 뭐 청소를 한다거나 필터를 갈아주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기본적인 업무고요.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고객하고 약속을 잡아야 돼서 그 고객의 시간에 맞춰가지고 네. 그때 이제 해줘야 되고 동선을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보험 영업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이거 직접 뭐 닦고 뭐 이런 거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또 물건도 계속 들고 다녀야 돼서 체력적으로 조금 소진이 좀 있는 업무예요. 그리고 네. 많은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그리고 또 업력이 지나다 보면 이제 새롭게 그런 그 렌탈이나 이런 것들을 유치해야 되는 업무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야지 이제 수입도 조금 더 늘어나고 근데 뭐랄까 이제 좀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많은 사람이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제 쉽게 고객을 유치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경쟁자가 많고 이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그래서 네. 경쟁률이 좀 치열하기 때문에 한 개당 이제 수령하는 금액이 좀 낮을 수 있다라는 게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수기 코디 직무 같은 경우에는 제품에 대해서 관리하는 업무를 실질적으로 해주는 게 직무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두 분께서는 이 정수기 영업 분야에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이제 많이 몰린다, 여성분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렇게 몰리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정수기 영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네. 기본급이 상대적으로 일반 영업에 비해서는 좀 높죠.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관리가 이제 토대되니까 영업 전담이 아니라 영업 관리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근데
이분들이 영업에서 완전히 자유로운가? 그건 또 아니에요. 이제 계속 이제 가정들을 방문하면서 신규 고객 유치에 대한 어떤 압박을 간접적으로는 느끼실 수가 있죠. 네네. 그러나 공식적인 게 나는 관리직이다 이렇게 느끼시니까 처음에 다시 일을 하려고 하는 여성들에게 새로운 어떤 걸 개척하고 그것이 나에게 성과로 바로바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건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디직은 조금 더 인기가 있으실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가정을 방문하면 남성들도 계시겠지만 네네. 여성이 다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주로 이제 말하고 뭔가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 느낌 자체가 좀 다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네네. 그래서 저도 전에는 이제 그 이사 오기 전에는 정수기를 썼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코디님들을 뵀어요. 네. 저도 저하고 코드가 잘 이렇게 맞으시면은 네. 진짜 저도 주책이지 수다를 떨고 다가도 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네. 느낌 자체가 여성들의 관계 맞아요. 지향성하고도 잘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쉽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있고 좀 이렇죠. 네네. 저희도 남자분들이 주로 오셨는데 그분들을 관리하는 분들께서 6개월에 한 번씩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여성 관리인이 집에 오시면 그렇게 수다를 잘 떠세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대화에 동참하게 되는데 맞아요. 결론은 항상 새로운 제품으로 버전업을 시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네네. 금액이 사실 되게 애매해요. 맞아요. 2,000원, 뭐 3,000원 이렇게 오르니까 뭔가 안 바꿀 수도 없는 2만 원, 맞아요, 3만 원도 맞아요. 아니고요. 예. 그래서 항상 이제 바꾸면서 그동안 살아왔는데 지금 자세히 얘기해보니까 제가 뭔가 말린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듭니다. 예, 근데 어쨌든 굉장히 인기 직종이에요, 이 직종이. 그래서 실제로 이 보험 판매랑 그리고 이 정수기 영업 쪽, 뭐 정수기 관리 이런 쪽에 많은 분들께서 이제 몰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노무사님께 또 질문을 드릴게요. 이 사연 주인공의 경우에는 앞으로 이런 일로 시작을 해서 장기적인 뭐 커리어 버전을 그러니까 비전을 좀 갖고 세워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분은 이제 그러니까 뭐 보험이든 정수기 코드든 둘 다 영업과 관련한 직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업을 배우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 배우기도 좀 힘들고 네네. 왜냐하면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안목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알 수 없는 자기만의 노하우, 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그 포인트에서 그때 딱 이렇게 내미는 뭐 맞아. 그런 기술 뭐 네, 이런 저희 그 미묘한 아까 관리하신 것들이 좀 분. 있는데 네네.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익히기가 좀 힘들지만 익혀놓으면 모든 곳에 다 쓰는 게 또 영업 직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어쨌든 뭘로 시작하시든지 상관은 없지만 영업에 대한 뭐 어떤 교육을 하신다든지 뭐 워크숍을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뭐 고민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이분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어떤 걸 먼저 시작하지라고 이제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두 개의 차이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제 정수기 코디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 하기가 쉽고 그리고 이제 체력적으로 좀 소모가 되는 게 있기는 하지만 네. 모집이 더 쉽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작은 돈들을 모아서 기본급을 가지고 가는 거고요.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판매하기가 조금 워낙 이제 기존에 진출하신 네네. 분들이 많기 때문에 판매하기가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판매가 됐을 때는 이익이 더 많이 남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지식적인 면에서 네. 좀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웃기는 거기도 한데 기업 보험을 판매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얘기를 하게 될 기회가 네네. 있었는데요. 거의 비서로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이제 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전혀 본인에게 물어볼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다 물어보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또 뒤집어 생각해 보면 경영에 대한 전반적으로 넓고 얇은 지식을 가질 수 있다라는 네. 거기 때문에 좀 시야를 확보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저번 주에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대를 이어서 이렇게 보험을 하는 오. 그런 경우들이 많이 늘고 있대요. 네네. 그래서 엄마가 고객을 확보해 놓은 그 부분을 이제 아들이나 딸이 물려서 하면서 고객에 대한 관리는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또 이제 계속 유치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영업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사실 기반을 잡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반을 잡는 게 되게 힘든데 좀 추가적으로 쌓는 건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기반을 잡기까지 좀 내가 어떻게 이걸 전략적으로 갖고 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사실 조금 먼저 생각이 돼야 된다. 네네. 네, 그래서 그리고 구직자로서 좀 주의하실 점을 얘기를 해드리면 그 보험 영업 같은 보험 영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정수기 코디분도 그렇고 근로자가 아니에요. 네, 이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뭐 4대 보험을 적용을 받으실 수도 없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어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뭐 그 유니폼이 나온다든지 뭐 기본적으로 뭐 교통비가 나온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네,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이제 고정소득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을 하셔서 자기가 이제 소득세를 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건강보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네. 좀 감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주의할 사항까지 이렇게 싹싹 털어드렸으니까요. 이 두 직업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제 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잡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은 많은 분들께서 원하는 직종이라 이렇게 자세히 파봤지만 이분께서 그 전에 꿈이 뮤지컬 배우였다는 점을 저희가 너무 좀 지금까지 간과한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이런 꿈을 이뤄간 과정, 전공을 살려서 뭐 이런 것까지 연결을 해서 영업 업무와 연결시켜 볼 수는 없을까.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근데 본인도 뭔가 연결고리를 의식적으로 말로는 할 수 없지만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유독 또 눈이 갔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저는 영업직은 매력적이어야만 할 수 있다. 본인이 매력적이어야만 이 영업직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네. 고객이 내 돈을 맡기든 내 물건을 맡기든 이왕이면은 매력적인 사람에게 맡겨서 뭔가 이렇게 좀 기대감을 갖게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뮤지컬 배우라고 하는 직업을 우리가 딱 생각하면 필요한 역량이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추고 이렇게 좀 화려한 것만 생각하지만 네. 사실 이게 공통 역량 숨겨진 것들을 쫙 보면은 이 선후배 그 뮤지컬 배우들이 네네. 선후배 관계 굉장히 또 이렇게 탄탄하고 수직적인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안에서 공연을 여러 번 하고 생존을 하셨다면 그 관계를 맺는 익숙함, 충성심을 보이는 것 이런 거에도 저는 굉장히 자신만의 노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호소력 있는 표현 가능하지 않을까요? 뭔가 고객 얘기할 때 뭐 몰입고 그럼 빠져들 것 같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노래를 감상하듯이 연기 그리고 들어가야 그렇죠. 되나요? 연기 네네. 들어가고 또 발음 연습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확한 화법. 그래서 뭔가 아나운서의 설명을 듣고 있는 것 같아서 사인할 수도 있고요. 그 시선 처리도 정확하게 연습하니까요. 가능하죠.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바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기술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연결이 연관이 돼 될 있군요. 수가 있죠. 다만 그래서 이제 유리할 수 있는데요. 저는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 거는 내가 정말 뮤지컬 배우로서 더 성장하고 싶은 미련이 없는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나는 충분히 했고 그거는 크게 내 마음속에서 더 이상 끌림이 없어. 그래서 확장 형태로 가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 영업 형태하고 아마 연결이 굉장히 잘 되고 네. 풍부하게 되실 거지만 마음속에 나는 아직 뮤지컬 배우로 꽃도 피지 못했고 되게 많이 남아있어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네. 영업을 하시는 순간순간 계속 뮤지컬 배우에 대한 생각이 드실 거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그에 비해 초라해, 뭐 잘하고 있지 못해 이런 생각이 드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구분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시리라 생각해요. 그래요. 정말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 지금 29밖에 되시지 않으셨잖아요. 예, 이미 너무 일찍 결혼하셔서 아이까지 있는 상황인데 아이도 어느 정도 컸고 하니까 이제 정말 자기 꿈을 펼쳐도 괜찮을 그런 나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 나눴다고 하면 이제 두 분께 이분에 대한 라이프 컨설팅 좀 부탁을 드려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아이가 이제 좀 어리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케어를 내가 어떻게 할지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분이 이제 영업직을 고민을 하시는 게 시간 활용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네네. 사실 여기는 함정이 있어요. 이 시간은
고객이 정하는 시간이지 제가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물론 이제 약속은 할 수 있는 거지만, 네, 약속은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충분히 예견을 하시고 비상시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일지, 남편이 얼마만큼 일을 해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 대안들을 많이 마련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 같은 경우에는 기반을 담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내가 한 3개월까지는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물론 지금은 아직 일을 시작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을 하실 수는 없겠지만 3개월, 6개월, 뭐 7개월 뭐 이런 식으로 계산 좀 생각을 해 보셔가지고 네. 어떤 분야로 어떻게 특화해서 이때까지는 얼마 정도의 이런 이제 좀 구체적인 계획들을 좀 세워 보시는 게 아마 좀 자리를 잡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준은 이제 그러니까 일과 삶에 있어서의 균형을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때, 네.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점을 기준으로 잡을까도 좀 미리 가지고 가셔야죠. 그거 갖지 않고 가게 되면 사실 이분 이제 굉장히 그 매력도가 높으실 것 같은데 영업이 완전 대박이 나실 수도 있죠. 맞아, 너무 바빠질 수도 그러면 있겠네요. 네. 너무 바빠질 수도 있으면 그때는 이제 균형이 너무 무너져 버리는 거니까 그때 가서 또 이제 다시 휘청휘청하면서 다시 집에 갈 건지 뭐 이렇게 힘드실 수도 있거든요, 심리적으로. 네. 그럴 때 다시 또 경력 단절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균형점에 대한 그 균형 감각도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현 대표님께도 라이프 컨설팅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아까 영업은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표님도 하시면 잘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갑자기 그 얘기하면서 나도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이 네. 들었는데 또 하나 갖춰야 되는 건 사실 그 영업 철학과 소신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뭐 금융 영업이나 뭐 또 다른 형태에서의 영업 관리직 같은 경우에는 그 영업 그 직에 요구되는 역량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여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거에서 그 문제 때문에 예를 들면 남성 고객을 상대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어떤 그 영업 방식을 취할 것인가. 상대가 나를 약간 여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여성성을 발현하는 것을 나에 되게 기대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여성적 그 입지에서 무언가 세일즈를 할 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라는 걸 인식은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일 때 나는 어떤 영업 방식을 취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철학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는 그때그때 유리한 것들, 그때그때 눈에 보이는 것들, 뭐 내가 추구하는 방식 없이 하다가는 겉으로는 많은 것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손상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입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요즘은 영업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 금융 상품의 경우에는 어떤 강의하고 이렇게 결합돼 가지고 맞아요.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많이 네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내가 이 상품에 대한 확신이나 정확한 정보가 없어도 앞에 인기 강의들하고 같이 이렇게 결합이 되다 보니까 빨리 그 사람들의 흥분 상태를 이용해 가지고 빨리 이렇게 쭉 뿌리고 가장이나 정확하지 않은 걸로 세일즈를 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 저도 간접적으로 봤는데 네. 그럴 때 난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게 또 맞아야겠네요.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없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롱런할 수 없고요. 내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 없으면 또 잘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네. 두 분께서 이 라이프 컨설팅도 이 커리어가 연결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지금 짚어드린 것 같은데요.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자기 철학 또 자기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간다는 것 그거 꼭 명심하시고요. 앞으로의 계획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 정말 큰 힘과 또 위안이 됐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오늘 순서 마무리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